가능해요. 사실 수능 한국사는 수험생분들이 한국사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의 이해를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또한 수능 한국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9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취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실히 공부한다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수능 한국사가 필수가 된 이후로 변하지 않고 지켜진 원칙이 있어요. 바로 시대별 출제 문항수가 전근대 열문항, 근현대 열문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전근대는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로 각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별로 출제 문항수에 따라 공부량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추천해요. 네, 있어요. 이 부분은 완전 꿀팁이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선사시대에 관한 1번 문제는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항상 사진과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어느 시대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다음으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정치 부분에서 왕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놀랍게도 수능 필수 한국사 시험이 치러진 이후 매번 세종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따라서 세종에 관한 개념은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근현대로 넘어가서 개항기 부분에서는 매년 흐름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강화도 조약부터 아관 파천으로 이어지는 각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제정책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각 시대별로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개념을 나눠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제로 연도를 제시하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에서 민주화운동은 반드시 출제되는 개념인데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사는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개념을 한번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다행히 EBS 아이사이트에 개념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0강 정도로 비교적 강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수능 한국사는 평가원 연계 교재가 EBS 수능 특강 단 한 권입니다. 따라서 개념 강의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수능 특강을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해요. 수능 한국사는 단원별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고 문제 수준도 쉽습니다. 따라서 탐구처럼 개념을 모두 외우기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부가 공부했던 한국사 노트를 가져왔는데요. 수능에 반드시 출제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노트 필기는 중요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간단한데 이 필기를 바탕으로 문제풀이가 가능한지 볼까요? 문제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퇴진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4.19 혁명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15 부정선거라는 키워드를 통해 답이 5번임을 알 수 있답니다. 수능에서 한국사는 다른 과목에 비해 부담이 적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더 효율적으로 수능 공부하시길 바랄게요.